네, 미 국무장관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핵폭이라는 요구 조건도 재확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수로라며 이란이 여전히 통제권을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해협 이용자와 통행료를 결정하는 체제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한 뒤 협상을 이어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에 이란 측 제안이 실질적인 해협 개방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레드라인을 분명히 내건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 왈츠 주유의 미국 대사도 이란의 해협 봉쇄와 기뢰 부서를 인질극으로 규정하며 이란을 향해 국제적 범죄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란이 통행료 부과 절차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란 중앙은행은 통행료 징수를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석유 4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 여러 척이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뚫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협상의 걸림돌로 이란 지도부의 분열을 지목하면서도 이란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미국과의 협상에 진지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합의가 불발되면 더 강하게 압박할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로 빠져들며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2.8%,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1% 올랐는데요. 뉴욕 증시는 종전협상 불확실성에도 빅테크의 호실적 기대감에 힘을 입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12%와 0.2% 올라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해 0.13%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미국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고요. 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러시아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 다시 응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앞서 2차 협상이 무산된 뒤 러시아를 찾았는데요. 협상이 일부 진전을 이뤘지만 미국의 과도한 요구와 잘못된 전략 때문에 실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종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사바 하메네이의 메시지를 받았다며 양국 간 전략적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는데요. 아라그치 장관은 회동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크렘린궁이 우리의 생각을 해외에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러시아가 미국과 접촉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의회는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이끄는 대미 협상단을 지지하는 성명을 채택했는데요. 이란 강경파인 군부가 결정권을 장악했다는 보도에 대응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네, 김예린 기자,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이번엔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레바논 사이에 말로 또 싸웠나 보죠? 네, 헤즈볼라 수장 나임 카셈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직접 협상을 중대 죄악으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협상이 레바논 국익은 물론 집권 세력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헤즈볼라야말로 레바논을 전쟁에 끌어들였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진정한 반역은 협상이 아닌 외세의 이익을 실현하려 자국을 전쟁터로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전쟁을 끝내는 것이 목표라며 레바논의 굴욕적 합의는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되자 이란 편에서 참전을 선언하고 이스라엘과 무력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휴전에 합의했지만 헤즈볼라의 반발에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27일 이란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으로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만약 이란이 말하는 해협 개방이라는 것이 우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통행료도 내라는 식이라면 그건 개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의 핵무기 보유 역시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레드라인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 중앙은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거두기 위해
4개 통화로 된 전용 계좌를 개설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소속 알라에딘 부루제르디 의원은 현지 시간 27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루제르디 의원은 이란 중앙은행이 리알화를 비롯해 위안화, 달러, 유로화 등 4개 통화로 된 특수계좌를 개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해당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통행료 징수를 공식화한 것으로 국제 해운업계와 중동 지역 안보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백악관 만찬 총격범이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번 사건 이후 미국에서의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이란이 또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총격 사건이 백악관에서 벌어진 건 아니고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이제 그 근처 호텔에서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굉장히 민감할 것 같은데 이 사건이 반등의 기회를 줄까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글쎄요, 저는 뭐 반등의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미국 이 언론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 하면은 이게 마가 쪽에서도 보면 좀 전쟁의 피로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이게 자작극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불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 대한 음모설에 대한 일부 동의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아무래도 제일 큰 것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제일 이제 미국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름값인데 워싱턴에서도 뭐 4불 50전 넘어가고 LA 같은 데서는 거의 뭐 6불 가까이 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2.5불에 비교해서는 그 2배가 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지지율 결집에 좀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음모론이 좀 사그라들고 그리고 나면은 다시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제 33, 35% 뭐 그 정도 선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과거에 이제 경험에 비춰 보면은 1차 때 이제 또 2차 때 2024년 7월, 2024년 9월 그때는 뭐 완전히 전쟁의 대통령 선거의 성패를 좌우하는 갈림길이었잖아요. 그때보다는 좀 작긴 하겠지만 여전히 집토끼들을 모으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다는 생각은 해요. 이 총격범이 뭐 메시지도 공개가 된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 생각대로 여론이 움직일지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하나 더 여쭤보자면 이게 또 이란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이란 전쟁에도 영향을 미칠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김 교수님 말씀대로 단기적으로는 좀 동종 효과 그래서 좀 반등은 있을 것 같은데 뭐라 그럴까요? 트럼프 지지율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또 끼치지 못할 거라고 좀 보고요. 그다음에 이란 관련한 것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24년에 그 사건을 자꾸 버틀러 유세장에서 했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거에 대해서 요번에도 또 반등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자작극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 어떻게 보면 그 버틀러의 사건에 벌어졌던 그 총격 사건이 벌어졌던 그 무대와 이미지가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권의 압박을 받는 언론에도 별로 압박을 받는 그런 그 노출도도 좀 별로 없고 하는 그 후보였는데 그 총격 사건을 위해서 그래서 난 흔들리지 않는 강한 리더십의 대통령 후보다라는 걸 딱 하면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엄청난 반등 효과를 잃지 않았습니까? 총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파이팅 넘치는 그러나 이번은 좀 무대가 다르죠. 백악관 출입 기자단 그 미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그 폐쇄된 공간 그리고 초대된 엘리트들이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백악관 기자단 만찬입니다. 그럼 누가 주체가 되냐? 백악관이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본인들의 행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네들의 경호 실책
그리고 이런 그 안보 불감증이 드러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그렇게까지 가고 싶지는 않지만 언론이 무능하다라고 비판을 해도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상황은 그 2024년 반등 효과 있었던 거랑은 전혀 다른 무대, 그리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 상황에서 벌어진 그 실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등 효과가 그렇게 크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란 전쟁도 그렇고 이번 문제도 그렇고 이게 준비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방금 저희 이것이 대담 시작하기 전에 나왔던 그 레빗 그 부대변인도 지금 얘기하는 게 민주당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사탄화하고 그다음에 그 히틀러화해서 이런 그 반목들이 생기고 총격 사태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봐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 측도 이게 그 과거의 그 반등 효과는 나지 못할 거라는 걸 이미 자기네들도 지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뭐 말씀하신 이 반등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이란 협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일단 종전 선언을 한 뒤에 그 이후에 핵 협상을 이어가자 이런 제안을 전달을 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 논의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백악관 대변인이 어지간하면 대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뒤로 미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현재 협상이 교착 국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교착 국면을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될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을 흥미로운 제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을 보면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그 에너지 안보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핵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담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기대를 얼마나 여기다가 부서를 했느냐. 그리고 통행료는 정말 안 받을 거냐. 그러면은 너희들 풀 때 나도 그러면 풀어줄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은 안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지금 현재 역봉쇄가 어떻게 보면은 이 이란한테는 정말 아킬레스건이다. 이게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란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인데 아니 안고 없는 찐빵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핵무기 없이 무슨 회담을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회담을 하게 될 이 흥미로운 제안을 받을 것이다,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개 가지고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백악관 회의를 통해서 갑론을박이 굉장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다 가능성은 저는 열려 있다고 봐요. 그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99% 핵 문제 때문에 전쟁한 거야? 했는데 핵 빼고 이렇게 일단 휴전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면 이란 입장에서도 이거 안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던지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왜냐하면 이란도 지금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도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중간 선거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부담감은 덜하지만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체제 생존 비용을 우리 자기네들이 확보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이 협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이란 쪽도 처음엔 4가지 안을 전달했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 레바논 전선도 포함한 모든 공세를 멈추고 호르무즈 봉쇄를 풀고 일부 우리한테 경제적 유인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협상장에 나가지 못하겠다. 그렇겠다. 그리고 그 이중 봉쇄도 풀고 그 납포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4가지를 절었다가 지금은 그냥 한 가지야. 그러니까 호르무즈 봉쇄를 서로 풀고 이제 이제 종전을 선언하고 이제 핵 협상에 들어가자 해서 아예 그 핵 협상은 뒤로 빼버리고 지금 호르무즈 봉쇄가 가장 큰 이슈이니까 요거를 이제 서로 풀고 종전을 하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4가지에서 다시 호르무즈로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이란 측 입장에서도 지금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리멸렬하게 지난하게 그냥 계속해서 서로
봉쇄를 하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납포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예.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위기가 지금 녹록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고 자기네들이 석유를 못 파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 올리브 오일을 사기 위해서 국경으로 가서 사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이란 그 아무리 군부가 강경파라고 하더라도 이런 생활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란 측도 빨리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일단은 종전을 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핵 협상을 하면서 경제적 유인을 어떻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지에 대해서 협상에 들어가자. 그래서 일단은 종전을 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란도 이런 안을 제시를 했고 지금 그 배경은 이란도 지금 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받을 정도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호르무즈 봉쇄가 계속 유지가 되면 지금 거의 지금 통항이 거의 0으로 다시 줄어서 아무 배도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유가가 또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도도 나왔지만 다 서부 텍사스유나 브렌트유가 다 2.2, 2.6%가 다시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올라서 이제 세자루 수가 되면 그러니까 배럴당 100달러가 되면 미국도 마냥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호르무즈 항행을 뚫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유가도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안정을 시켜야 트럼프 대통령도 나름 그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에서 일단은 종전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란 측도 레바논 전쟁 관련해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계속 지금 충돌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호르무즈 항행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핵 문제가 사라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그 협상이 뒤에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아니다. 근데 아직 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겠죠. 예. 그런데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 이란이 말하는 해협 개방이 이란의 허가를 또 받아야 하고 또 통행료도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방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이란은 좀 보란 듯이 통행료 전용 계좌까지 개설을 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통제를 넘어서 돈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돈도 받을 때 톨게이트비를 이렇게 낼 수 있는 전용 계좌를 설치했다는 거고요. 그 전용 계좌 설치한 것 중에서 달러 아니고 다른 4개 국가의 그 돈으로 받겠다는 것까지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 해가지고 이것까지도 지금 법제화 니들 시켰는데 법제화까지 하면은 총 5개가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호르무즈 해협 가지고 논의를 하느냐? 그러면 니들이 다 원하는 대로 다 한다고 하면 이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리 그냥 역봉쇄 그대로 할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무부 장관이 얘기한 건 이런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오히려 시간 벌기가 아니냐. 진심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이란한테는 경고를 해준 거죠. 이런 문제를 니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은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얘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최종 판단은 당신이 하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사흘 내로 이란 내 송유관이 폭발할 거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카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카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뭐 갈리바프가 자기의 X의 그 약간 방정식처럼 하나를 내놨죠. 그게 뭐냐면 호르무즈 이렇게 써놓고 가로 열고 unplayed 그러니까 다 unplayed가 아니라 partially played 그러니까 다 막지는 않고 우리가 조금 봉쇄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해서 다 막으면 또 우리가 더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바벨 만데브 그렇게 해서 바벨 만데브 해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unplayed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카드를 쓰지 않았다. 바벨 만데브도 막을 수 있어. 그 다음에 하나가 파이프라인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우회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동서 파이프라인이라고 최근에 기사에서도 나왔죠. 얀부항에서 그러니까 홍해로 이렇게 빼는 송유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으로 못 빼니까 홍해로 해서 이렇게 뺄 수 있게 석유를 뺄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송유관이 있고 그 양부항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하루에 한 500만 배럴의 석유를 이제 수송할 수 있는 그 양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UAE도 푸사이라 항이라고 해서 150만 배럴, 하루에 150만 배럴 이렇게 빼낼 수 있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직격을 한 거죠. 거기 공격할 수 있다. 근데 거기도 언플레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란이 공격을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바벨 만데브와 그 파이프라인 공격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 데다가 아직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다 쓴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부등식 근데 미국은 뭘 썼냐? 이미 비축유 다 풀었다. 그리고 석유 관련해서 억제 정책 이런 것들 다 썼다. 근데 이제 남은 거 없다. 그러니까 유가는 오를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썼죠. 그래서 지금 미국 국민들의 그 여름 휴가를 뺏지 않으려면 잘 생각해봐라.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이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제 휴가를 가야 되는데 유가가 오르면 그런 것도 영향을 붙이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호르무즈 해협 추가 통제, 그다음에 바벨 만렙, 그리고 사우디와 UAE가 갖고 있는 우회로드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겁니다. 비대칭적 추가 압박. 그러니까 이란이 쓸 수 있는 이런 호르무즈 항행을 막는거나 이런 그 드론이나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그 추가 압박과 자기네들은 시간이 더 있다. 우리는 뭐 한두 달, 그러니까. 근데 그 완벽히 맞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이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 장기로 보면 자기네들의 경제 유인을 받지 못하면 힘든 상황이 체제 생존에도 힘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리는 아직 여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 편에 있고 우리가 이런 비대칭 전략을 사용한 추가 압박은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것을 아마 갈리바프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추가 카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란의 아락치 외무장관이 뭐 오만 파키스탄 갔다가 오만도 갔다 다시 파키스탄 왔다가 러시아 갔다가 온 거잖아요. 그 왜 간 거예요? 외교의 총력진을 이제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의 외교부 장관하고 전화 통하고 그래도 이제 비교적 이제 이렇게 좀 가봐야 될 곳. 그것이 이제 파키스탄하고 오만하고 러시아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러시아 가서는 아무래도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국한테 제안한 2단계 해법,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하고 종전 선언하고 두 번째 그다음에 핵 협상하는 걸로 이렇게 내가 하니 여기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 그 얘기를 이제 푸틴 대통령한테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모든 노력 속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만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될 텐데 전화해서 뭐 이 2단계 이 방법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좀 수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가 될 텐데 이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 가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뭐 일방적으로 그냥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러시아가 중동 지역에 이렇게 발을 디딜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 봐서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게 될 텐데 전화는 지난번에 3월 9일 날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사이에 오갔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60% 농축된 거 440kg 그거 러시아로 이전시키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이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우크라이나나 신경 써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한 것은 이게 전리품을 나누기 싫다는 그 생각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고 나 혼자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오늘이 딱 2달째 전쟁이 이제 시작이 돼서 2달째 되는 날인데 이렇게 이제 계속 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은 이게 이란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또 무게가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란은 이란대로 이제 러시아를 최후의 어떤 보증자로서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푸틴 대통령을 찾아갔다고 생각하고 푸틴 대통령은 어찌됐든 이란에 대해서 지분을 또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여하에 달릴 텐데 글쎄요, 모른 채 하고 나가게 되면 예. 이게 이제 지금 이란에서 제시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종전선언 그리고 이제 2단계로 핵 합의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데 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이제 그러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쟁 초반에는 이번 전쟁의 수혜자가 처음에는 네타냐후냐, 뭐 러시아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도 러시아가 어쨌든 이번 전쟁에 좀 득이 많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뭐 아닌 거예요? 저는 득이 있는 상황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는 싹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큰 효과가 있는 거고 지금 이란 석유는 그 약간 그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제재 조치를 풀어줬다가 다시 이제 우리는 연장 안 한다고 예. 막았는데 지금 러시아 연장했죠. 석유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주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미 고유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딱 되는 상황에서 또 지금 외교적인 그 어떤 완전히 왕따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푸틴이 지금 요번 이란과 협상이나 이런 거에서 지금 중재자 후견인 역할로 이렇게 지금 점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 뭐 이 전쟁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전쟁 때문에 확실히 수혜받은 그 인물 중 하나는 분명히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 수혜받았네요.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수혜를 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현재 시간 27일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왜 협상을 제안했는가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반문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아무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그치 장관의 발언은 이란 측이 전쟁 종식을 위한 2차 회담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 핵 협상을 이어가자고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봉쇄 조치의 위력을 과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 당분간 직접 협상보다는 중재국을 통한 탐색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문영민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에 새 협상안을 제안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먼저 해제한 뒤 장기 휴전 또는 종전 합의를 도출하고 이후에 핵 협상으로 넘어가자는 것. 핵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큰 만큼 이를 뒤로 미루고 실행 가능한 조치부터 합의해 교착 상태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و همیشه خط قرمز ما این بوده که غنی‌سازی باید به عنوان یک واقعیت چون ما معتقدیم غنی‌سازی همونطور که امام شهید هم فرمودن 하지만 미국의 수용 여부가 관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꾸준히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핵 문제를 이번 전쟁의 핵심 목표로 내세워왔습니다. 이란이 제안한 종전 합의안에 당장 핵무기 포기가 빠져 있어 양국 간 대화 진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It's very simple. Look, that whole deal is not complicated.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It's very simple. 여기에 더해 호르무즈 역봉쇄 조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이었다며 봉쇄를 풀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석유 수출길이 막혀 사흘 안에 송유관은 폭발할 것이고 복구 역시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 문제와 호르무즈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던 파키스탄이 도시 봉쇄를 해제해 양국 간 대면 협상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이란은 당분간 파키스탄과 오만, 튀르키예 등 중재국을 사이에 두고 메시지 외교전을 펼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할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연합뉴스 TV 문영민입니다.